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박 뉴스 들으셨어요? 투자계의 황제 워렌 버핏이 드디어 은퇴를 선언했어요. 94세 60년 만에요. 정말 믿기지가 않죠.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고서 뉴스를 보는데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버핏이 은퇴한다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면요, 버핏은 그냥 투자자가 아니라 신이니까요. 100달러를 1948년에 투자했으면요, 지금 1억 달러가 넘어요. 제가 타임머신만 있었으면, 아니 그럼 제가 할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계산이 좀 이상한가? 어쨌든 5월 3일 오마하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올해 말까지만 CEO 자리에 있겠대요. 후임은 아벨 부회장. 이 사람 이름 좀 찾아보니까요, 그렉 아벨이라고요. 버크셔에서 비보험 부문 총괄했던 사람이래요. 아무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투자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죠. 여러분, 워렌 버핏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다, 30살에 백만장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뻔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의 투자 철학이죠. 1960년대로 가볼게요. 당시 버핏은 헤지펀드 비슷한 걸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수익률이 어땠냐면요, 10년 동안 1156%예요. 같은 기간 다우존스가 고작 122%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장보다 10배 잘한 거예요. 10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운이 좋았나 보다 이랬겠어요? 아니죠. 열받아서 워렌 버핏 당신 어떻게 투자합니까? 하고 물어봤죠. 버핏의 비밀은 뭐였을까요? 가치 투자. 너무 뻔한 말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 가치를 찾았느냐예요. 버핏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파고 들었어요. 부채 비율, 자기 자본 이익률, 영업이익률, 이런 지표들을 분석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는 사업을 이해했어요. 이 회사가 10년 후에도 경쟁력이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이었죠. 1971년 미쳤다고 욕먹으면서 샀던 게 뭔지 아세요? 신문사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다들 죽어가는 산업인데 왜 사냐 이랬거든요. 버핏은 그 회사의 경제적 해자를 봤어요. 지역 독점력이야. 결과는요, 13배 수익으로 돌아왔죠. 1988년에는 더 미친 짓을 했어요.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10억 달러어치나요. 다들 콜라는 성장이 끝났다고 했을 때 버핏은 뭘 봤냐면요, 브랜드 파워. 전 세계 어디서나 5센트에 팔 수 있는 제품이라고. 결과는 16배 수익으로 돌아오죠. 자, 여기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해요. 퀀트라고 불리는 수학의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MIT, 프리스턴 같은 대학에서 물리학 아니면 수학 같은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버핏,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리는 수학으로 시장을 해킹할 거야. 와, 정말 멋진 말이죠. 이 퀀트들은 기업의 사업 모델은 안 봐요. 대신 뭘 하냐면요,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통계, 미적 분약, 선형대 수학, 확률론, 이런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수학을 동원해서요, 주가 패턴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1988년에요,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수학자가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헤지펀드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의 메달리온 펀드가 어땠냐면요, 1988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수익률이 66%예요. 미쳤죠? 버핏의 20%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퀀트들이 버핏을 어떻게 비판했냐면요, 버핏은 그냥 가치주 프리미엄을 얻었을 뿐이다. 우리 모델에 따르면 그의 알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알파는 초과수익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퀀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버핏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단기 가치주에 투자해서 성공한 것 뿐이다. 우리는 더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자, 여기서 반전이 오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펀드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대참사. 2007년 8월 퀀트 쇼크라는 사건이 발생해요. 퀀트 펀드들이 하루 만에 30%가 폭락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이 수학 모델이 블랙스완 이벤트를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정상분포, 가우시안 커브 이런 수학적 가정들이 현실에서 깨져버린 거죠. 저 직업이 수학 강사거든요. 수학 많이 봐요. 근데 저는 퀀트들을 싫어요. 왜냐면요, 경제는 과학이 아니에요. 물리학과는 다르게 경제에는 인간의 감정이 개입이 돼요. 공포, 탐욕, 불안 이런 걸 수학 공식으로 완벽하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금융위기 때 버핏이 뭐 했냐면요, 또 미친 짓을 했어요. 2008년 10월 16일에요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냈어요. 제목이 뭐였게요? 미국 주식을 사라. 다들 공포에 질려 있을 때요, 버핏은 매수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걸 했는데 2009년에 BNSF 철도 회사를 인수했어요. 440억 달러. 당시에는 버크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였죠. 철도라니요. 이때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돈 폭탄이요. 배당금만으로도 투자금을 다 회수했고요. 지금은 그 가치가 몇 배로 뛰었어요. 여기서 버핏의 진짜 대단한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의 인간적인 면모요. 첫째, 자기 실수를 인정해요. 2011년도에 IBM에 투자했을 때요, 5년 동안 지켜보다가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다 팔아버렸어요. 80대 노인이 자기 실수를 인정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둘째, 자기가 모르는 건 투자 안 해요. 테크 주식 오랫동안 안 샀어요. 이해 못하는 건 투자 안 한다가 그의 원칙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현명한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아는 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셋째, 복리의 힘을 믿어요. 버핏이 부자가 된 비결이 뭐냐고요? 인내심이에요. 연 20%씩 60년 동안 복리로 불려온 거예요. 다들 빨리 부자 되려고 하는데요, 버핏은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한계도 있었죠. 테크 산업의 변화를 늦게 알아차렸어요.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의 가치를 초기에 못 봤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완전 부정적이에요. 쥐약이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버핏이 80대에 애플을 대량으로 매수한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이제 테크 기업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죠. 여러분, 80대에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자, 여기서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퀀트들의 수학적 접근법과요, 버핏의 사업 중심의 접근법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퀀트 펀드들 중에서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곳들이 있어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메달리온 펀드는 연 66%예요. 미쳤죠? 근데 이런 펀드들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퀀트 펀드는 시장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결국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수학 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입장에서 딱 말씀드리면요, 미래는 수학 가지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근데 경제는 인간의 심리나 정치사건, 자연재해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수식에 넣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버핏의 접근법은 달랐던 거죠. 그는 확률을 생각해요. 이 회사가 10년 후에도 잘 될 가망성이 얼마나 되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안전 마진을 중시해요.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서 위험을 줄이는 거죠. 퀀트들이 주가 차트랑 수학만 볼 때요, 버핏은 사업 자체를 본 거죠. 이 제품이 10년 후에도 팔릴까? 경쟁사가 이 회사를 쉽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요. 그래서 코카콜라, 애플,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같은 강력한 브랜드들에 투자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뭘 배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 수학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하지만 경제와 투자의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해요. 퀀트들이 마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둘째, 버핏의 성공 비결은 사업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있는 사업 모델, 경쟁력,
경영자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봤던 거죠. 셋째, 인내심이. 버핏이 주주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분기별 실적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5년, 10년 후를 보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투자자가 어디 있어요? 넷째,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함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버핏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는 뛰어들지 않았어요. 이해 못하면 투자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인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수학 모델 좋아요. 도움돼요. 하지만 그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위험해요. 버핏처럼 기업의 본질, 경쟁력, 경영자의 능력 이런 거를 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나요?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